지난 19일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제공함과 동시에 그것이 단지 부동산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도심 활성화라는 것, 그리고 도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다,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서울 내 주택 공급은 2010년에 340만 호에서 2017년 367만 호로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자가 보유율은 이에 비해서 2010년 51.3%에서 2017년에 48.3%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는 엄청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 공급률은 많이 늘어났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주택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한평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60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일까요? 서울시가 또 정부가 주택을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99대 1의 불평등 사회는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위 1%의 다주택 보유자 주택 소유량이 2007년에 1인당 3.25호였는데 2017년에는 6.75로 2배가 넘게 증대했습니다. 서민들은 날로 뛰는 집값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전월세, 이자 부담에 정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28.9%로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고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주택 매매 가격은 2018년에 10.3으로 전국의 평균 2배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넘어서 주거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더 이상 종로 고시원 사고처럼 주거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보다도 다른 어떤 지방정부보다도 임대주택 재고를 스톡을 많이 늘려왔습니다. 정말 눈물겹게 저희들이 늘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힘들지만 계속 가겠습니다. 더 가겠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도시와도 견줄 수 있고 또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만을 빼곡히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의 저항도 큽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대부분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립과 쇠퇴를 반복해온 악순환을 끊고 한 단계 더 혁신하겠습니다. 양적 공급 위주의 공급 원칙을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와 현대적 어울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그런 지역 발전까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하고
또 특별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그 원칙과 비전을 지금부터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는 임대주택 단지만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곳에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그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미래 혁신 시설들을 함께 짓겠습니다. 이로써 그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창업시설 등을 함께 지어서 미래 도시로 서울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그래서 도시가 입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 주택을 지어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리인벤트 파리 프로젝트. 제가 파리 이달고 시장방을 가서 이달고 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리인벤트 파리 프로젝트를 서울에도 적용해서 창조적 방식으로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겠습니다. 예, 이게 파리에서 첫 번째 있었던 리인벤트 파리 프로젝트입니다. 도로 위에 지었습니다. 건물도 아름답죠? 그러면서 도시와 도시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곽 중심이었던 공공주택을 도심형으로 확대해서 직주 근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바로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중에 이러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실수요의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심이 텅 비어서 밤에는 사람을 보기 힘든 유령 도시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게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경제가 살아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여러 미세먼지나 에너지의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와 협력해서 직장인, 신혼부부, 중산층도 함께 사는 공공주택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짓더라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꽃같은 성냥각 아파트, 이제 서울에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은 해외의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에서도 곧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이러한 공공주택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제 철학과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건물은 사고 파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바로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토지 공개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보유와 개발 단계 그리고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보유 단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중에 놔두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이죠. 서울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 3년 사이에 1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폭등을 했는데 종부세는 1,100만 원에 불과하고 9.23 대책에 따르더라도 종부세 증가액이 200만 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금 부과 체계도 좀 더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 단계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등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대차 행정은 지방정부의 권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조례로 계약갱신 청구권 실행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지방분권형 주거복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이나 유형결정,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됩니다. 서울의 상황과 광주, 대구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정부에 이러한 권한은 넘겨줘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 시내 주택은 예년과 같이 매년 7만 호씩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여기에 더해서 총 8만 호의 주택 공급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힘겹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겠습니다.